내 아들 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 매일같이 바닷가를 걸으며 사라진 아들을 찾는 67세 김씨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봄, 결혼한 지 고작 석 달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들 내외. 마을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 잘 살고 있겠지라며 입을 맞췄지만 어머니만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일기 속 섬뜩한 기록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정말 무섭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단순한 가출일까? 아니면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하얀 집들 사이로 짠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씨 아주머니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올해로 67, 허리는 많이 굽었지만 발걸음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죠. 매일같이 같은 길을 걸으며 바다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김씨 아주머니는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며 중얼거렸습니다. 2019년 봄, 그러니까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가 결혼한 지 고작 석 달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에 가서 잘 살고 있을 거야라며 입을 맞췄죠. 젊은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는 일이야 흔한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김씨 아주머니만은 달랐습니다. 우리 민수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아들은 어려서부터 효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에 나가서 공장에서 일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왔죠. 결혼을 앞두고는 아예 마을로 돌아와서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며느리도 순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마을 어르신들께도 예의가 발랐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질 리가 없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바위에 앉아서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햇살이 바다 위에 길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갔을까? 내가 죽기 전에 꼭 찾아야 한다. 마을 이장님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또 나오셨네요, 아주머니. 이제 그만 마음 놓으시지 그래요? 이장님도 참. 제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그래도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민수 아들도 이제 30이 넘었으니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장님의 말에도 김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민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니까요. 에이,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달라요. 이장님이 떠나고 나서도 김씨 아주머니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기를 반복하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김씨 아주머니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빈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들 내외가 살던 방은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가끔 청소를 해주고 이불도 널어주곤 했죠. 언젠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뭐 좀 드세요, 아주머니. 요즘 너무 말랐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그때 일 기억나세요? 민수가 사라지기 전날 밤에. 아이고, 또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만 잊으세요. 자꾸 그러시면 몸만 상해요. 할머니도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잊고 싶어 했어요. 불안한 이야기보다는 평온한 일상을 원했으니까 말입니다. 밤이 되자 김씨 아주머니는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니? 엄마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잊었다고 해도 어미의 마음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함께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바람이 세게 불어와 김씨 아주머니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바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본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또다시 이 길을 걸을 것이고 아들의 흔적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2024년 4월의 어느 아침, 김씨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밤새 거친 바람이 불었던 탓에 해안가에는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떠밀려와 있었어요. 플라스틱 병, 나무 조각들, 해초더미들이 모래사장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여느 때처럼 천천히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같은 길을 걸었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무언가를 발견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지? 바위 틈 사이에 뭔가 검은 물체가 끼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서둘러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자세히 보니 남성용 구두 한 짝이었습니다. 물에 젖어서 형태가 일그러져 있었지만 분명히 가죽 구두였죠. 김씨 아주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구두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크기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분명히 아들 민수가 신던 구두와 똑같았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 민수 구두야. 김씨 아주머니는 구두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5년 전 민수가 결혼을 앞두고 새 구두를 사달라고 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함께 읍내 신발 가게에 가서 고른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엄마, 이거 괜찮죠? 너무 비싸지 않나요? 괜찮다, 괜찮아. 결혼하는데 뭐가 아까우냐? 그때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단서가 생겼으니까 말이죠. 김씨 아주머니는 구두를 들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장님이 아침 일찍 나와서 마을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이장님, 이것 좀 보세요. 어머, 아주머니. 이게 뭐예요? 우리 민수 구두예요. 바닷가 바위 틈에서 찾았어요. 이장님은 구두를 받아서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이거 그냥 떠내려온 거 아닐까요? 바다에는 온갖 게 다 떠다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분명 우리 아들 구두라니까요. 제가 직접 사준 거예요. 그래도 5년이나 지났는데 구두가 그대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구두 한 짝만 있으면 뭘 어쩌겠어요. 이장님의 말에 김씨 아주머니는 답답했습니다. 분명한 증거인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그래도 경찰서에는 신고해야죠. 아이고,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구두 한 짝 가지고는. 이장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파출소에 연락해보죠. 오후에 파출소에서 경찰관 한 명이 왔습니다. 젊은 순경이었는데 처음에는 진지하게 듣는 듯 했어요. 언제 발견하셨다고 하셨죠? 오늘 아침이에요. 바위 틈에 끼어 있더라고요. 경찰관은 구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진도 몇 장 찍었어요. 그런데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구두는 바닷물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언제 떠내려온 건지도 모르고. 게다가 5년 전 실종 사건과 연결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조사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기록은 남겨두겠지만 구두 한 짝으론 수사를 재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돌아간 후 김씨 아주머니는 구두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김씨 아주머니만은 확신했어요. 이 구두가 아들 민수의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아주머니, 구두 찾았다면서요? 네, 우리 민수 구두예요. 에이, 바다는 뭐든 가져오잖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시는 게.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김씨 아주머니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홀로 구두를 바라봤어요. 물에 젖어 형태가 변했지만 분명히 아들의 구두였습니다. 5년 전 그날 민수가 마지막으로 신고 나간 바로 그 구두 말이죠. 민수야, 엄마가 너를 찾아낼 거야. 이제 단서가 생겼잖니. 김씨 아주머니는 구두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희망 같은 게 생긴 기분이었어요. 비록 작은 단서였지만 아들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씨 아주머니는 더욱 열심히 바닷가를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 말이죠. 구두 한 짝이 김씨 아주머니를 일상의 체념에서 끌어내는 첫 번째 신호가 되었습니다. 구두를 발견한 지 일주일 후 마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 차림에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도시에서 온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남자와 마주쳤어요. 혹시 김순덕 어르신이세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서울의 한 신문사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 박정호라고 합니다. 어르신과 관련된 기사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저와 관련된 기사요? 네. 5년 전 실종된 아드님 사건 말입니다. 최근에 단서를 발견하셨다고 들었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마을의 일이 어떻게 서울까지 알려진 걸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지방 기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당시 경찰 기록을 보니 흥미로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박정호 기자는 김씨 아주머니에게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유일한 다방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어르신, 5년 전 그날 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씨 아주머니는 그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그날의 기억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방이 비어 있었다는 것, 짐은 그대로 두고 갔다는 것까지 말이죠. 박정호 기자는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파일 안에는 5년 전 신문기사 스크랩과 경찰 기록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처음 보는 내용이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실종 신고 접수 당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네. 첫째, 그날 밤 마을에 낯선 차량이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있어요. 둘째, 실종 당일 아드님 부부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김씨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제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확실하지 않은 정보라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단순한 가출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박정호 기자는 다른 자료들도 꺼내 보였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 목격자 진술서, 심지어 휴대폰 통화 기록까지 있었어요. 어르신, 이 통화 기록을 보세요. 실종 당일 오후에 아드님께서 서울 번호로 전화를 받으셨더라고요. 20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서울 번호요? 우리 민수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누구세요? 예전에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혼 후로는 연락을 안 했는데. 박정호 기자는 더욱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격자 진술을 보세요. 마을 입구에서 검은색 승용차를 봤다는 주민이 3명이나 됩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어요. 단순 가출로 처리해버렸거든요. 김 씨 아주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년 동안 품고 있던 의혹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민수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거군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 보려고 해요. 어르신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말이죠. 물론이죠.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박정호 기자는 김 씨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김 씨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함께 진실을 찾으려 한다는 게 고마웠어요.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5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거든요.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김 씨 아주머니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단순 실종이 아니라 사건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말이죠. 아들 민수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마을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었는데 증언들이 서로 다른 내용이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됐어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 할아버지였습니다. 올해 80이 넘은 할아버지는 기억력이 좋기로 유명했어요. 할아버지, 5년 전 민수 아들이 사라진 그날 밤 기억나세요? 물론 기억나지. 그날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든. 이상한 소리요? 응. 새벽 2시쯤 됐나. 민수네 집에서 큰 소리가 났어. 뭔가 다투는 소리 같았지. 박정호 기자는 메모를 했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는 아들 부부가 일찍 잠들었다고 했는데 새벽에 다툼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다투는 것 같았어요? 글쎄.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여자 목소리가 크더라고. 영희가 화를 내는 것 같았어. 김 씨 아주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목소리를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젊은 어부 김대수였습니다. 30살쯤 되는 김대수는 그날 밤 늦게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고 했어요. 대수야, 그날 밤에 뭔가 특이한 거 봤니? 네, 있었어요. 새벽 3시쯤인가. 바다 쪽에서 이상한 남자를 봤거든요. 이상한 남자. 마을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었는데 바다에 뭔가를 던지더라고요. 박정호 기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확히 뭘 던졌어요? 잘 안 보였는데. 가방 같은 게 아니었나 싶어요. 무거워 보였거든요. 그 남자 얼굴은 봤어요? 너무 멀어서 얼굴은 못 봤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온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선 증언과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최 할아버지는 새벽 2시에 다툼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김대수는 새벽 3시에 외지인을 봤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슈퍼를 운영하는 박 아주머니였습니다. 박 아주머니, 혹시 그때 이상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그날 오후에 낯선 남자가 담배를 사러 왔었어요. 어떤 남자였어요? 서울말을 쓰는데 태도가 좀 거칠더라고요. 민수네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이상하다 싶었어요. 김 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집 주소를 물어봤다고요? 네. 그런데 제가 왜 묻느냐고 했더니 민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박정호 기자는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증언들이 각각 다른 내용이었고 시간대도 맞지 않았어요. 마을회관에서 이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장님,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마을 사람들 말이 다 달라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뭔가 이상한 점은 있었죠? 그날 밤에 정말 차가 한 대 들어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봤거든요.
하지만 그게 민수네와 관련이 있는지는 이장님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김씨 아주머니와 박정호 기자가 다시 만났어요. 하루 종일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봤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님, 사람들 말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어르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뒤섞인 것 같아요. 게다가 그날 밤에 실제로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박정호 기자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정리해보면 새벽 2시의 다툼 소리, 새벽 3시의 외지인 목격, 그리고 오후에는 민수 씨를 찾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정말 우리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맞나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증언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때 마을 청년 하나가 다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전에 없던 새로운 증언을 들고 온 거였어요. 아저씨, 제가 그날 밤에 봤던 걸 말씀드릴게요. 뭘 봤는데요? 저도 늦게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민수 형네 집 앞에 검은 차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에서 민수 형이 내리는 걸 봤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우리 민수가 차에서 내렸다고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 민수 형 혼자였어요. 영희 누나는 안 보였거든요. 시간이 언제였어요? 밤 11시쯤이었나. 그런데 민수 형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뭔가 걱정스러워 하는 것 같았고요.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앞선 증언들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밤 11시에 민수가 혼자 돌아왔다면 새벽 2시 다툼은 누구와 한 것일까요? 박정호 기자는 머리를 감췄습니다. 이상해요. 증언이 너무 많은데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꼭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기억이 뒤섞이거나 다른 날 일과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김씨 아주머니는 답답했습니다. 단서는 많아졌지만 진실은 더욱 멀어진 것 같았어요. 기자님, 그럼 이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날 밤에 평범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건 확실해요. 문제는 정확히 뭐가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밤이 깊어가면서 둘은 대화를 마쳤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희망을 품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든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민수야. 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집에 들어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각자 다른 증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툼 소리, 외지 남자, 검은 차, 혼자 돌아온 아들. 퍼즐 조각들은 많았지만 완성된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말이 진짜란 말이냐? 김씨 아주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서들이 서로 충돌하며 오히려 의혹만 키워갔거든요. 진실에 한 발 다가선 것 같았는데 동시에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취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정호 기자는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여전히 제각각이었고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해서 말이죠. 기자님, 오늘은 뭔가 새로운 걸 찾으셨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박정호 기자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처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점점 회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찾아보시면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글쎄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증거들도 다 사라졌고 사람들 기억도 애매하고. 김씨 아주머니는 기자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확신과 열의가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박정호 기자는 김씨 아주머니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사건은 기사로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추측과 의혹만으로는 기사를 쓸 수 없거든요.
게다가 기사거리로도 오래 못 가겠네요. 김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처음에 흥미로워 보였는데 파고들수록 막막하네요. 박정호 기자는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기자님, 제발.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어르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이제는 전문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5년 전에 이미 수사는 종료됐잖아요. 김씨 아주머니는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난 희망의 빛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민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아드님은 정말 자의로 떠나셨을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족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정호 기자의 말에 김씨 아주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민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날 오후, 박정호 기자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품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김씨 아주머니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주머니, 이제 그만 마음 놓으세요. 기자도 갔잖아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은데. 처음부터 무리였어요. 5년이나 지났는데 뭘 찾겠어요. 사람들의 말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찰도, 주민도, 심지어 기자까지도 모두 포기했어요. 이제 김씨 아주머니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친척들도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자꾸 이러면 몸만 상해요. 민수도 이제 30이 넘었잖아요. 자기 인생 살 권리가 있어요. 언니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김씨 아주머니에게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찾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밤이 되자 김씨 아주머니는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아들의 구두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다는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바다에 흩날리는 구두 한 짝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바다가 내 아들을 삼킨 게 맞다면 나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5년간 지켜온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발목을 적셨지만 김씨 아주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바다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모든 것이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박정호 기자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바닷가 산책도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안 정리를 하다가 문득 아들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5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것이 아들이 떠나던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정말 정리해야 하나. 김씨 아주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는 아들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연필, 공책, 사진들. 옷장을 열어보니 며느리 영희의 옷들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하나하나 꺼내면서 추억에 잠겼어요. 영희가 입었던 예쁜 원피스, 민수가 선물했던 카디건. 그때 옷장 구석에서 작은 공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때 묻은 작은 다이어리였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열어보니 예쁜 글씨로 영희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다른 사람의 일기를 보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단서를 찾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9년 2월 15일. 오늘 민수 오빠와 약혼했다. 정말 행복하다. 시어머님도 좋으신 분이고 이 마을도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좋다. 초반 내용들은 대부분 행복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낀 기쁨, 민수와의 달콤한 추억들,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등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19년 4월 3일. 요즘 이상한 전화가 자꾸 온다. 민수 오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뭔가 걱정스럽다. 김씨 아주머니는 자세히 읽었습니다. 2019년 4월 10일. 오늘 또 그 사람이 전화했다. 민수 오빠가 안 받으니까 나한테 전화하더라. 목소리가 무서웠다. 빨리 돈을 갚으라고 했다. 무슨 돈을 말하는 걸까? 김씨 아주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빚이 있었다는 걸까요? 2019년 4월 20일. 민수 오빠가 서울에 다녀왔다. 표정이 안 좋았다. 뭔가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해주지 않는다. 나는 그냥 믿고 기다려야 하나? 2019년 4월 25일.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다. 마을 입구에서 낯선 차를 봤다. 민수 오빠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 무섭다. 김씨 아주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느꼈던 불안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2019년 4월 28일. 시어머님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위험에 처한 것 같다. 민수 오빠가 과거에 뭔가 문제를 일으킨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실종 당일인 4월 30일이었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오늘 민수 오빠가 서울에서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다. 오빠가 말했다. 영희야, 며칠 동안 어디론가 피해 있어야 할 것 같다. 나는 무서웠지만 따라가겠다고 했다. 어디든 오빠와 함께라면 괜찮다. 시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사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빨리 문제가 해결돼서 돌아올 수 있기를.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어요. 5년 만에 진실에 한 발 다가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그냥 떠날 아이가 아니었어. 며느리의 일기를 통해 확인한 사실들이 있었어요. 민수에게 빚 문제가 있었고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결국 피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어요. 진실은 어딘가에 있다.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밝혀주지 않는다. 바닷가에서 김씨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바다를 찾는 이유가 희망이 아니라 의무가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일기에 남긴 마지막 말이 계속 가슴에 울렸습니다. 어디든 오빠와 함께라면 괜찮다. 그 순수한 사랑과 믿음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알아야 했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분노가 생겼거든요. 아들 내외를 위협했던 사람들, 진실을 덮으려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말입니다. 우리 민수야, 영희야.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며느리의 일기를 발견한 후 김씨 아주머니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박정호 기자에게 연락해서 일기 내용을 알려줬고 기자도 다시 관심을 보였어요. 어르신, 이 일기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빚 문제라면 서울 쪽을 조사해 봐야겠네요. 박정호 기자가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서울에서 일했던 공장을 찾아봤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요? 민수 씨가 퇴사하기 전에 동료 한 명과 사업을 한다고 했대요. 작은 투자였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씨 아주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동료 이름이 뭐예요? 최진호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퇴사 후 소식이 끊어졌대요. 새로운 단서가 나왔지만 역시 오래된 일이라 추적하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박정호 기자는 더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어르신, 부두 창고 쪽을 조사해봤는데 관리인이 흥미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5년 전 그때 한동안 비어있던 창고 하나를 누군가 몰래 사용했다고 해요. 정식 계약 없이 말이죠. 그럼 가봐야죠. 김씨 아주머니와 박정호 기자는 부두로 향했습니다. 창고 관리인 할아버지가 안내해 주었어요. 여기가 그 창고예요. 한 달 정도 누군가 드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오더라고요. 창고 안은 비어 있었지만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얼룩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얼룩이라 정확히 뭔지 알기는 어려웠지만 뭔가 액체가 흘렸던 자국 같았습니다. 기자님, 이거 혹시?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박정호 기자는 사진을 찍고 창고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벽 뒤쪽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종이 조각에는 흐릿하게 글자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라는 글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거 우리 민수 이름 아니에요? 글쎄요. 확실하지 않네요. 하지만 이마저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흐릿해서 정확히 뭐라고 적힌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창고를 나온 후 둘은 부두 주변을 더 둘러봤습니다. 바위 틈 사이, 방파제 뒤편까지 샅샅이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어르신,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흔적이 있었다 해도 이미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도 뭔가 있었던 곳인 것 같지 않아요?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저녁이 되어서도 둘은 계속 수색했습니다. 마을 곳곳의 빈 건물들, 사용하지 않는 창고들, 심지어 폐가까지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심스러운 흔적들은 몇 개 있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했어요. 박정호 기자는 지쳐 보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기자님, 그래도 뭔가 있었던 건 맞잖아요. 창고 얼룩도 그렇고 종이 조각도 그렇고. 하지만 법정에서 통할 증거는 아니에요. 추측일 뿐이죠. 김씨 아주머니는 아쉬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이 사건은 끝내 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박정호 기자의 말에 김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아들은 아직 저 바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끝이 아니에요.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여러 단서들을 찾았지만 어느 것도 결정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세상 모든 사람이 포기한다 해도 어미의 마음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박정호 기자와의 마지막 수사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기자는 서울로 돌아갔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만은 달랐습니다. 2024년 겨울이 지나고 2025년 봄이 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김씨 아주머니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었고 여전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이장이 부임했습니다. 젊은 이장은 김씨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했어요. 아주머니, 이제 마음을 다른 곳에 두시는 게 어떨까요? 경로당 활동도 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이장님,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게 제 삶이에요. 김씨 아주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김씨 아주머니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는 노인의 모습이 마을의 한 풍경이 되었거든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아주머니. 네, 오늘도 왔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김씨 아주머니를 말리려 하지 않았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봄이 되면 김씨 아주머니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제사 대신 바다에 국화를 던지는 거였어요. 하얀 국화꽃을 한 알음 사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민수야, 영희야. 엄마가 또 왔다. 김씨 아주머니는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 국화꽃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올해도 너희를 기다렸단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기다릴 거야.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들을 멀리 떠내려 보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여름이 오면 김씨 아주머니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어렸을 때 저렇게 바다에서 놀았었죠. 까맣게 탄 몸으로 집에 와서는 엄마, 오늘 고기 많이 봤어요 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 민수도 저 때가 좋았는데. 추억에 젖어 있으면 시간이 금세 흘렀어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김씨 아주머니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을에는 바닷가에 떨어진 낙엽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빨갛게 물든 단풍잎, 노랗게 변한 은행잎들. 예쁜 낙엽을 주워서 집에 가져가 말렸어요. 그리고 아들 방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바다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는 추위를 무릅쓰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둘러싼 채로 말이죠. 민수야, 춥지? 엄마도 춥단다. 그래도 너를 보러 왔어. 어느 겨울밤, 김씨 아주머니는 특별히 늦게까지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어냈고 파도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어요. 그때 김씨 아주머니의 머릿속에 지난 6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그날, 구두를 발견했던 날, 기자와 함께 수사했던 날들, 며느리의 일기를 발견했던 날.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김씨 아주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희망과 절망을 오갔지만 결국 아무것도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너를 믿었단다. 바다는 여전히 모든 비밀을 간직한 채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6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에게는 그 바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어느 날 저녁, 김씨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민수야, 영희야. 엄마는 여기 있단다.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 김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들은 끝난 이야기라 말합니다. 하지만 내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아직 바다 어딘가에 파도와 함께 숨쉬고 있을 테니까요. 바다는 끝내 모든 진실을 삼켰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김씨 아주머니가 찾았던 단서들, 기자와 함께 추적했던 흔적들, 며느리가 남긴 일기의 내용들. 모든 것이 바닷속 깊은 곳에 묻혀버렸어요.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의 믿음과 기다림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는 발걸음, 해마다 봄이면 던지는 국화꽃, 아들을 부르는 간절한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바다와 함께 영원히 남을 거였어요. 겨울바람이 세게 불어와 김씨 아주머니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외투깃을 여미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그리움과 함께 말이죠. 바다는 조용히 파도를 일으키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품은 채로 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을 증언하면서 말이에요.
그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바다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김씨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지만 한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으니까요. 그 믿음과 기다림이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